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어느 추운 겨울날,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 사는 30살 직장인 크리스티나는 무거운 식료품 가방을 양손에 들고 계단을 힘겹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남자친구 크리스와 시청에서 겨우 혼인신고를 마쳤지만 하필 크리스는 회사 일로 연일 야근에 시달리고 있었죠. 크리스는 몹시 지치고 예민해져 있었기에 크리스티나는 그에게 장을 봐달라고 부탁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체구의 그녀는 혼자서 무거운 짐을 낑낑대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크리스티나는 간신히 집까지 올라와 현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얇은 장갑 속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였고 그간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겨우 몸을 추스르고 신발을 벗은 그녀는 현관 한쪽에 놓인 낯선 부츠를 발견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여성용 하이힐 부츠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크리스티나는 불안한 마음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크리스, 집에 있어요? 그녀는 거실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TV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 문이 열리며 크리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가와 크리스티나의 코트를 벗겨주었습니다. 크리스티나 일찍 왔네요. 그는 멋쩍은 듯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 사실은 화내지 말고 잘 들어봐요. 다 설명할게요. 크리스티나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크리스는 평소와 달리 몹시 당황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는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설마 여자를? 그것도 이 집에? 누구 있어요? 크리스티나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크리스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그를 세게 밀치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낯선 여자와 10대 소녀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그들이 크리스의 전처인 발레리와 딸바네사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발레리는 크리스티나가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16살의 바네사는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크리스티나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인사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어이없어하는 표정으로 뒤따라온 크리스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저 사람들이 왜 여기 있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을 여기로 데려온 거냐고요? 당황한 크리스는 크리스티나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길을 뿌리치며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크리스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제발, 정말 딱한 사정이 있어요. 발레리에게 큰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마스까지 며칠만 여기서 같이 지내면 안 될까요? 뭐라고요? 크리스티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갈 곳이 없대요. 내가 예전에 살던 집 있잖아요. 그 집 이제 발레리 소유가 아니에요. 돈도 한 푼도 없고요. 그래서 며칠만 재워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우리 집 방 3개잖아요. 충분히 지낼 수 있어요. 정말 며칠만 신세지겠다는데 우리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죠. 그리고 당신은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크리스티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크리스는 그녀를 주방으로 데려가 식탁 의자에 앉히고 다시 한번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머릿속이 텅 빈 듯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정말 코앞인데 예쁜 트리도 장식하고 온 집안에 반짝이는 조명도 달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오붓하게 보내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크리스티나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철면피 같은 크리스의 전처는 뻔뻔하게도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의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그 여자를 알지 못했지만 크리스티에게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사진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자신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크리스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이해해줘요. 발레리에게는 정말 딱한 사정이 있어요. 집도 없고 게다가 바네사는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나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고 바네사는 내 딸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요? 크리스티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싫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 사정 따위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여긴 내 집이고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 절대 용납 못해요.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에 있는 두 사람이 똑똑히 듣기를 바랐습니다. 크리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그는 마치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계속해서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쫓아내요. 쫓아내자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디로 가라는 거죠? 길바닥에서 노숙이라도 하라는 건가요? 지금 밖은 영하의 10도예요. 발레리는 돈도 한 푼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크리스마스장 보라고 당신한테 다 줬잖아요. 우리 인정 좀 베풀어봐요. 어려운 사람 돕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평생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딱 며칠이잖아요. 며칠만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러니 제발 부탁이에요. 하지만 크리스의 말은 오히려 크리스티나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인정? 그 여자가 누군데? 크리스의 옛날 아내잖아요. 지금 도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지? 크리스티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강철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말 못 알아듣겠어요? 당신 당장 내 집에서 내보내요. 지금 당장 여긴 내 집이고 내 집에서 누구랑 같이 지낼지는 내가 결정해요. 그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여자 제정신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혼한 남편 집에 시카모 새 여자친구 집에 얹혀 살 생각을 하죠. 크리스는 크리스티나의 단호한 태도에 적잖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흥분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눈치였습니다. 크리스티나는 평소 온화하고 사려 깊은 성격이었고 특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까요? 크리스가 잠시 생각에 잠긴 사이 거실에서 발레리가 벌떡 일어나 쏘아붙였습니다. 뭐? 제정신이 아니라고? 누가? 내가. 어쩌면 제정신이 아닌 건 내 쪽 아냐? 크리스티나는 발끈했습니다. 그래, 제정신 아닌 건 바로 너야. 뻔뻔하기까지 하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두 여자의 날선 대화에 크리스는 안절부절 못하며 둘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크리스티나, 진정해요. 우리가 비록 아직 정식 부부는 아니지만 어제 시청에 가서 혼인신고도 했고 이제 곧 한 가족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중요한 일은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요. 그는 외교적 언사를 동원해 크리스티나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크리스티나의 화를 더욱 돋웠습니다. 그녀는 크리스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아직 우린 부부도 아닌데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내 허락도 없이 전처를 집에 들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나보고 그 여자랑 같이 살라고요? 아니, 크리스,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해요. 크리스와 크리스티나가 혼인신고를 했다는 말을 들은 발레리는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크리스, 진심으로 축하해. 그 축하는 빈정거림에 가까웠지만 크리스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나가 결혼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하자 크리스는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그는 새 가정의 가장이 될 것이고 그의 미래 아내는 가장의 뜻에 따라야 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이해할 수 없군요. 어떻게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을 수 있죠? 그건 너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이에요. 게다가 난 이미 발레리에게 우리 집에 며칠 머물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속? 누구 맘대로요? 크리스티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에요. 누구를 집에 들이고 말고는 내가 결정해요. 당신 어머니나 여동생이었다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하지만 전처? 그것도 뻔뻔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여자? 나한테 인간적으로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권리만 주장하는 저 여자? 아니, 이건 아니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이고 염치 없는 짓이라고요? 그때 겁에 질린 바네사가 주방으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다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사이 발레리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크리스티나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야, 말 함부로 하지 마. 그 말에 크리스티나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눈빛은 증오로 이글거렸습니다. 너야말로 입 닥쳐. 어디서 큰 소리야. 너, 내가 누군지 보여줘? 그래, 네가 그토록 원하는 대로 해줄게. 크리스가 너한테 집을 줬다며? 그래, 그건 참 잘했네. 칭찬해줄게. 그런데 그 집을 어떻게 했다고? 어디다가 팔아먹었냐고. 그걸 네가 왜 참견이야. 발레리가 악을 썼습니다.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너야말로 여기서 여왕 행세 그만해. 여긴 내 집이야. 보다시피 몇몇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는데
지금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안 그러면 내가. 크리스는 두 여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들의 거친 몸싸움을 막으려 했었지만 점점 더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크리스, 당신 정말 실망이에요. 뭘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봐요. 3분 줄 테니까 그 여자 당장 내보내요. 안 그러면 당신도 같이 쫓겨날 줄 알아요. 크리스는 멍한 표정으로 크리스티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그가 보아온 어떤 여자보다도, 아니 어떤 인간보다도 멍청하고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는 크리스티나가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혼 후 전처와 딸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내어준 자상하고 배려심 많은 남자였습니다. 그 아파트는 그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이었고 발레리는 그 집에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달랑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이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셔츠 2장, 바지 1벌, 그리고 면도기가 전부였습니다. 그의 고결한 행동은 전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발레리는 감옥에 있는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남자를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 그녀는 크리스가 준 아파트를 팔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다행히 그 남자는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발레리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몇 주 만에 그녀의 보석과 귀금속을 몽땅 챙겨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발레리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그녀의 사랑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멍청한 여자가 내 집에 놀러 앉겠다고? 크리스티나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크리스티나,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크리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발레리를 비난하기보다는 그녀의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이건 그녀의 잘못이고 그녀가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해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는 마치 성직자처럼 근엄한 표정으로 검지를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상한 말은 크리스티나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용서? 내가 왜 그 여자를 용서해야 하죠? 그 여자가 나한테 뭘 어쨌는데요? 그리고 그 여자를 내 집에 들이는 건 절대 용납 못해요.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한 번 더 말하죠. 저기 문 열려 있으니까 5분 안에 나가요. 시간 잰다. 크리스는 망설였습니다. 크리스티나, 당신 질투하는 거 알아요. 이해해요. 발레리는 내 전처였고 10년 넘게 함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바네사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바네사는 내 딸이고 내가 돌봐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딸, 엄마 잘못 만난 거 불쌍하네요. 좋아요. 그럼 딸은 며칠 여기 있어도 좋아요. 하지만 당신 전처는 당장 나가라고 하세요.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발레리가 벌떡 일어나 크리스티나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내 딸을 여기 두고 나 혼자 어디로 가라는 거야? 그건 나랑 상관없잖아. 크리스티나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크리스는 발레리의 어깨를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발레리, 제발. 이렇게 된 이상 바네사는 우리한테 맡겨요. 당신도 지금은 바네사 없는 게 더 편할 거예요. 바네사는 내가 잘 돌볼게요. 하지만 발레리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뭐? 너희끼리 따뜻하고 편안한 곳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라도 하겠다고. 그리고 나는 나 혼자 길바닥에 나가서 노숙자 쉼터라도 찾아가라는 거야? 발레리의 말에 크리스티나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건 네가 집할 때 생각했어야지. 딸 생각은 안 하고 그 남자 생각만 했잖아. 그런 엄마는 동물원에 가둬놓고 구경거리로 만들어야 해.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아, 저런 엄마도 있구나. 남자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식도 버리는구나. 하고 알게 될 테니까. 크리스티나가 돌아온 지 겨우 30분 남짓 지났을 뿐인데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의 고결한 행동이 불러오니 끔찍한 상황은 그녀를 뼛속까지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불과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그들은 손을 잡고 시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20살 청춘처럼 들떠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설마 이 사람들
다 같이 여기서 살 생각은 아니겠지. 그건 정말 미친 짓이야.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어? 크리스티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크리스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거지?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면서 도대체 무슨 기대를 한 거야? 크리스티나는 지난 1년 반 동안 크리스와 만나면서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 의논했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크리스에게 몹시 실망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녀가 알고 있던,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쩌면 그는 아직도 전처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이 기회에 다시 전처와 잘해보려는 속셈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 크리스는 발레리를 거실로 데려가 그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애절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래, 나 바보 맞아.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사기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단 말이야. 발레리는 흐느끼며 크리스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어떡하란 말이야? 여기서 죽기라도 하라는 거야? 크리스티나는 그들을 지나쳐 자신의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뻔뻔한 여자의 눈물 따위는 그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 서툰 연기라니. 그래,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크리스티나는 차갑게 내뱉으며 다시 한번 그들에게 출구를 가리켰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발레리를 껴안은 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제발 그만해요. 너무 매정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나와 내 딸,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가족을 길거리로 내쫓으려는 거예요. 그것도 영하 20도의 한겨울에. 정말 이럴 수 있어요? 크리스티나는 그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건 마치 꿈 같았습니다. 아니, 악몽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나한테는 남이나 마찬가지예요. 크리스는 울먹이며 발레리를 더욱 세게 껴안았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그녀를 극한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요. 그럼 집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죠.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크리스티나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설마 그런 생각도 못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크리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출? 누가 걔한테 대출을 해줘요? 걔는 지금 빚더미에 깔려 앉았다고요? 은행 4군데에 빚이 있어요. 크리스티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에 정말 답이 없는 여자네.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크리스,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해요. 우리 관계도 이제 끝이에요. 그 말에 크리스는 충격을 받은 듯 발레리를 놓고 크리스티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크리스티나, 왜 그렇게까지 해요?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크리스티나는 차갑게 말하며 다시 한번 그들에게 출구를 가리켰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나 지금 진심이에요. 뭐? 경찰? 크리스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크리스티나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녀는 재빨리 그의 손을 피하며 배기한국의 112를 눌렀습니다. 간단하죠. 그녀는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곧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크리스티나, 그만해요. 알았어요. 나갈게요. 크리스는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가자, 발레리. 그는 발레리를 잡아 끌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야? 그녀는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가면서 생각해보죠. 크리스는 서둘러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금방이었습니다. 몇 분 후 크리스는 자신의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그가 혹시 자신의 물건을 훔쳐가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 자존심마저 짓밟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크리스, 발레리, 바네사가 차례로 집을 나섰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그들이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발레리가 뿌린 향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감을 과시라도 하듯 그 역겨운 냄새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크리스티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창문에 하얗게 서리가 낀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향긋한 입욕제와 아로마 오일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크리스가 발렌타인데이에 선물했던 커다란 향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사치는 누려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정도 사치는 누려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샴페인을 꺼내 잔에 따랐습니다. 그래, 내 승리를 위하여. 그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욕조 안으로 몸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싸자 긴장되었던 근육이 스르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잘 된 거야. 이런 남자랑 결혼했으면 끔찍했을 거야. 지금 이 순간 크리스티나는 크리스와 발레리, 그리고 바네사가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조금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주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너무 심했던 것은 아닐까? 그들을 정말 길거리로 내쫓은 것은 아닐까? 크리스티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모두 크리스 때문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어요. 크리스는 떠난 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가 다시 돌아올까봐, 아니, 어쩌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분노와 실망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우연히 친구를 통해 크리스와 발레리가 다시 결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덤덤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에게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들이 자신의 집에서 몰래 만나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안겨준, 아니, 어쩌면 이런 시련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 신께 감사했습니다. 만약 그날 그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크리스와 결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여전히 발레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런 결혼 생활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렇게 혼자가 된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잘 된 거야. 정말 잘 된 거야. 크리스티나는 다시 한번 샴페인을 들이켰습니다.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혀끝을 감돌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지난 3개월처럼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을지라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따뜻한 물속에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그 자세 그대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